안녕하세요, 피트TV입니다. 비트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네요. 올해가 2021년 팬데믹 2년 집에 박혀서 생활한 지가 이제 2년이 돼갑니다. 여러분들의 올해는 어떠셨나요? 다들 힘드셨죠? 특히나 개인 사업 하신 분들은 더 좀 데미지가 좀 컸던 한 해 같습니다. 그런데 코인이라도 좀 오르지, 코인도 오르지 않고 경기는 계속 안 좋아지고. 그런 말 있죠. 오늘이 내 생의 가장 젊은 날, 그리고 경기는 오늘이 가장 좋은 날. 경기는 계속 나빠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제 생각도 그거는 마찬가지고요. 올해 코인 어떻게 다들 투자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좋진 않으셨죠. 근데 아마 이런 기다림들이 결국 기쁨을 줍니다. 3년 전에도 그랬고 2년 전에도 그랬고 1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결국 이배수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존버가 결국 승리한다. 왜 역사가 다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우리가 결국 하지 못한 건 참을성이 없던 거다. 코인만 하면 무조건 돈 번다. 이런 약간의 착각을 하고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뇌동매매. 빨간색이 보이니까 매수를 하고 계속 올라갈 것 같거든요. 다 압니다, 제가. 그런데 분명히 시간이 필요하다. 제 생각은 오히려 올해 같은 경우는 더 나은 것 같아요. 알트코인들이 급격하게 오르지 않은 이 올해가 오히려 여러분들에게는 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올라버리면 오히려 그게 더 나쁜 조건일 수도 있습니다. 방금 제가 한 이야기는 시간이 좀 지나면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때 비트TV가 그런 얘기를 한 적 있지.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아이가 태어났는데 갑자기 5살이 돼버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장 이쁠 때를 못 보잖아요. 똑같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고 이 아이가 1살이 되고 2살이 되고 3살이 되고 물론 기쁨도 주겠지만 또 아픔도 주잖아요. 그러면서 그 아이의 성격이 보이고 또 부족한 게 뭔지 보이잖아요. 그만큼 정성을, 그만큼 신경을 써서 투자하시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잖아요. 오르지도 않고 그렇게 막 떨어지지도 않고. 근데 여러분들은 공부를 한 걸 하셨잖아요. 코인이 뭔가, 비트코인이 뭔가 공부를 한 걸 하셨잖아요. 지금의 기간은 잘 모르는 곳에 투자하지 말고 공부를 해라. 그 시간을 충분히 줬던 그 1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학을 100점을 맞고 싶은데 어떻게 명제를 모르고 함수를 모르고 100점을 맞겠습니까? 충분히 이제 여러분들은 돈 벌 준비가 되신 거예요. 공부를 한 걸 하셨으니까. 그전에는 그냥 묻지마 투자를 하셨겠죠. 빨간색 보이면 사고, 파란색 보이면 손절하고,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했어요. 인생에 그런 역경들이 와도 충분히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내공을 또 만드셨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비트TV라는 채널도 또 알게 됐고, 또 몰랐던 걸 또 이해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되신 거예요. 준비가 됐다는 겁니다. 이제 돈만 보시면 되잖아요. 이 지점이 2021년 7월 다시 하락을 했다가 상승 패턴이 나왔는데, 지금 제가 상승 추세선을 다시 그어봤습니다. 그런데 얘가 삐져나왔죠. 그러면 추세선이 다시 그려지겠죠. 차트는 항상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래서 저는 100%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제가 잘 보는 건 인간 지표를 많이 본다.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가를 잘 캐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추세선을 다시 이렇게 그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얘를 무시를 하고, 그러면 이전에 이런 차트로 상승이 된 적이 있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이 상승 전이 여기와 같습니다.
지금 이 상승전 패턴이 이 추세선을 이탈하고 다시 지금 밑에 있는 추세선을 따랐을 때 이 패턴이 나왔습니다. 지금 다시 해외 차티스트들이 또 조를 잡고 있습니다. 이게 들어와라 조일지 들어와라 그러면 떨칠 것이다가 될 수도 있죠. 이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쨌든 추세선은 다시 이렇게 그어진다. 지금 이 부분 때문에 그렇죠. 얘를 무시를 하고 다시 상승 추세선이 새로운 상승 추세선이 그려지면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이거는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 피보나치 되돌림을 한번 간단하게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2020년 9월 그리고 이 지점이 2021년 7월 0.618 자리에서 상승 또 여기서 0.618 자리에서 상승했죠. 그러면 지금 패턴을 보기 위해선 이 지점을 보면 되겠죠. 전 저점 이게 방금 말씀드렸지만 2021년 7월 0.618 자리 상승 이게 지금 약간 애매하다는 얘기죠. 0.618 자리를 터치했으면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차트대로는 피보나치 되돌림 차트대로는 이제 이런 상승이나 이런 상승이 나온다는 거죠. 이 상승이 이렇게 나올 걸로 보입니다. 제 뇌피셜입니다. 근데 수많은 오피셜이 같이 뜨고 있어요. 피보나치 되돌림이 그나마 제가 차트를 보면 가장 정확한 차트였습니다. 제가 전주 영상에선가 약간 돌았다. 여기를 제대로 와야 되는데 이건 뭐 온 것도 아니고 간 것도 아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더 왔어야 되는데 약간 아리까리하다. 애매하다. 오려면 더 내려왔어야 되는데 이 지점이 아마 44,000 여기 보이시죠? 44,400불까지는 와서 약간 횡보를 해주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약간 애매하다. 그러나 상승으로 전환을 한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피보나치 되돌림은 그나마 전체의 패턴을 보기에는 편하다. 자, 차트는 여기까지 보시고요. 자, 야후 파이낸스에서 2022년 리플 가격 예측을 했습니다. 저야 뭐 $10,000를 외치고 있지만 분석가들은 어떤 데이터로 2022년 XRP 리플의 가격을 예측하는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새로운 최고치를 갱신을 했죠. 2021년에는.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NFT가 엄청난 성장을 했고요. XRP의 가격은 올해 4월 최고 1.96달러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0.5달러까지 다시 하락을 했고요. 자, 그러면 2022년 리플 XRP의 시장은 내년에 굉장히 낙관적이다. 그러나 많은 것은 두 소송의 결과에 달려있다. 하나는 이제 SEC가 XRP 리플에게 소송을 건 사건이고 또 하나는 비영리 정부 감시 기관인 이 Empower Oversight가 SEC에 낸 소송 이 두 개를 키워드로 잡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영상에 알려드렸죠. SEC 관계자들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옹호하는 그 자체를 정부 주요 감시 단체인 이 Empower Oversight란 곳에서 SEC 관리들을 이제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이 어쩌면 XRP 소송을 좀 더 빨리 앞당길 수 있고 또 SEC와 리플 소송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건드려서 좋은 건지 아니면 그냥 둬야 되는지 참 아이러닉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어쨌든 리플의 숨통은 SEC가 잡고 있고 이게 근데 뭐 호재인지 약재인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체 틀로 봤을 땐 충분히 호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들 미쳤다고 하겠죠.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저 비트TV는 왜 자꾸 저기 호재라고 하지? 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결국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야만이 결국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까지. 그래서 이 소송의 결과로 일부는 올해 5달러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월이죠, 1월. 1월을 잘 기억하시고 1월 19일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그때가 돼봐야 알겠죠. 그 전에 분명히 시그널은 옵니다. 꼭 먼저 미래를 갔다 온 애들이 있더라고요. 분명히 우리는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에서 현재로 온 애들과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의 결과가 나온다면 XRP 홀더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XRP의 가격 그리고 XRP 리플사의 움직임은 예사롭지 않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SEC 판정과 상관없이 긍정적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나오더라도 결국 비트 따라갈 겁니다. 특별하게 XRP만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비트코인이 오르면 상승을 하고 또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그 수많은 알트코인도 마찬가지로 같이 떨어질 겁니다. XRP만 주구장창 밑으로 떨어질 일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 상황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비트코인 오르면 오르고 비트코인 떨어지면 떨어지는데 그나마 이슈가 있는 애가 훨씬 더 낫다는 거죠.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걱정하는 건 2,000원 왔다고 던지는 분들 계십니다. 그거를 막고자 제가 이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지 마세요. SEC만 해결이 되면 그 외 호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2022년 XRP 가격은 $10,000인데 $10,000는 좀 그렇죠. $100는 갈 것 같아요. 99달러? 99달러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기다리세요. 그러나 마지막 문구입니다. 그러나 두 소송의 결과 외에도 광범위한 암호화 시장 움직임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고 오르면 오릅니다. 리플 혼자 미쳤다고 혼자 밑으로 곤두박질 칠 일은 없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약세를 보이면 XRP 0.5달러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더 광범위한 암호화 시장에 대한 하방 위험은 여전히 큽니다. 암호화 시장 전체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기사를 보고도 느낀 거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말들을 그냥 글로 써놨습니다. 제 영상 보시는 많은 분들이 이 정도 글 정도는 쓰실 수 있잖아요. 그러시죠. 올해 마지막 한 주 그리고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다시 한번 생일 축하 메시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